안녕하세요. 노세환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막 급하게 이런저런 어, 영상 수업 같은 것들을 만들어 왔었는데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조금 보기 편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요것들을 이제 네, 촬영을 이제 다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카메라의 종류,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들 중에 하나는 아마도 미러리스지 않을까 싶고, 뭐 지금 뭐 이미 캐논과 니콘에도 아주 고성능의 미러리스가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고, 뭐 소니는 이미 애초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이제 중형 카메라 시장에서도 슬슬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주력 상품으로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러리스로 우리가 전부 다 가는 그러니까 디지털은 전부 다 미러리스로 가는 어떤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러리스에 대한 얘기를 결국 하기 위해서 카메라 종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카메라 종류들 중에 카메라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형 카메라, 중형 카메라, 대형 카메라. 또 다른 한 분류 방법은 1안 반사식 카메라와 2안 반사식 카메라.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 처음에는 소형 카메라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카메라, 중형 카메라, 대형 카메라.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 특히나 디지털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휴대폰에 있는 어떤 기존의 카메라들을 사용하는 것도 네, 소형 카메라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과거에 썼던 필름 형태의 이런 35mm 필름 카메라들 이런 것들도 지금 네, 소형 카메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동시에 좀 카메라 사이즈가 커지는 무슨 그 큰 전문가들의 DSLR들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소형 카메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을 뭐를 기준으로 분리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나 이 사진 바닥 안에서는 이런 어떤 뭐랄까 부르는 방법이나 혹은 뭐 부르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여전히 되게 많이 그 필름 시대의 것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사실 이것들이 불려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필름 사이즈에 대한 기준으로 지금 네 그것들을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름이 소형 필름,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필름들은 아마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요 그 퍼포레이션 구멍이라고 하는 네 기아에 물려가지고 필름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멍들이 있는 네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보는 필름들이 네 35mm 필름이라고 부르면서 이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를 전부 다 소형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 네, 필름이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카메라를 제작할 때도 여전히 소형 카메라의 포맷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네, 소형 카메라 35mm의 그것과 비슷한 규격의 센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mm 이 필름 사이즈를 꽉 채운 채로 쓰고 있는 걸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풀프레임 디지털 카메라라고 부르고 나머지들을 크롭 사이즈된 디지털 카메라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5mm 필름 도대체 얘가 뭐 때문에 35mm 필름으로 불리고 있느냐 하면은 요 필름에 사진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 요 한 컷의 폭이 3.5cm 혹은 35mm 라고 해서 저희가 요 카메라 요런 필름을 35mm 필름 요 카메라가 들어가는 요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를 35mm 카메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필름 뚜껑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열리고 있으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의 필름이 이제 35mm 필름. 그래서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카메라들이 35mm 카메라. 사실 지금 제가 35mm 카메라를 보여드리기가, 특히나 디지털 카메라 보여드리기 되게 그런 게, 이 35mm 카메라가 전부 다 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형태의 것들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5mm 소형 카메라의 대표적인 애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여러분들 되게 많이 쓸 만한 디지털 카메라의 사이즈, 혹은 미러리스의 사이즈, 혹은 이렇게 조그만 똑딱이 카메라들의 사이즈들, 전부 다 35mm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을 소형 카메라라 부르고요. 혹은 우리가 좀 요즘 줌 때문에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뭐 웹캠 이런 것들도 역시 35mm 카메라라고 생각하고요. 요렇게 아주 큰 사이즈의 디지털 카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35mm 카메라에 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럼 중형 카메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중형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를 중형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중형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를 중형 카메라라고 부르는데, 이 중형 카메라는 재밌는 것이 이 폭의 사이즈에 따라서 요게 폭이 6cm거든요. 죄송해요. 6cm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6을 기준으로 뭐 612, 67, 뭐 69 등등의 포맷으로 부르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612 같은 경우는요 6cm 곱하기 12cm의 필름 한 판의 사이즈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혹은 67 같은 경우는요 6 곱하기 7 6cm 곱하기 7cm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들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형 카메라에 해당하는 건데, 대형 카메라는 필름의 사이즈가 이렇게 큰 아이들, 중형 카메라도 훨씬 큰 아이들. 근데 요것들은요 대형 카메라 중에서 가장 작은 필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인치 곱하기 5인치짜리 이 필름을 가지고 있는, 요게 지금 5인치고요. 요게 지금 4인치짜리의 폭을 가지고 있는 필름 사이즈라고 해서 저희는 요거를 4x5 카메라, 혹은 대형 카메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혹은 이거보다 더 큰, 뭐 8x10, 8 곱하기 10짜리 아주 큰, 거의 A4 사이즈에 가까울 정도의 한 컷의 사이즈가 이 정도에 되는 그런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들을 저희가 대형 카메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뭐 소형 카메라, 중형 카메라, 대형 카메라들을 제가 사실 현재 중형 카메라는 필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35mm 소형 카메라는 지금 여기 하나 나와 있고요. 제가 아까 방금 한번 보여드린 것 같고, 요게 이제 대형 카메라에 해당하는 아이인데, 대형 카메라 한번 열어볼게요. 대형 카메라 중에서도 필드형 카메라라고 해서 주로 야외에서 나가서 촬영을 할 때 쓰는 대형 카메라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카메라를 저희가 대형 카메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형 카메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뷰파인더의 넓이가 요만하거든요. 요만하다는 얘기는요, 필름의 사이즈도 딱 요만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 손바닥이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큰 사이즈라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지금 큰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를 저희가 대형 카메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나누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필름의 사이즈들을 가지고 카메라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요 필름의 사이즈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필름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해상도가 높아지겠죠. 더 화질이 좋아지겠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디지털로 바꿔 얘기하면은 픽셀 수가 많아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대형 카메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높은 해상도를 보여주는 카메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또 하나 있고요.
자, 그렇게 소형 카메라, 중형 카메라, 대형 카메라를 나누고 나면은 또 다른 카메라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1안 반사식 카메라와 2안 반사식 카메라입니다. 1안 반사식 카메라는 저희가 영어로 얘기하면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얘기하고 싱글 렌즈 리플렉스의 약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저희 되게 뭐랄까 낯익은 이 조합이지 않나요? 여기에 저희가요 D만 붙이면은요 우리는 DSLR이라고 부르는 DSLR이 여기서 나오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1안 반사식 카메라와 2안 반사식 카메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안 반사식 카메라는 저희가 SLR 카메라 혹은 디지털을 붙이면 DSLR 카메라라고 부르고요. TLR 카메라는요 트윈 렌즈 리플렉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두 개의 그 렌즈 반사를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LR 카메라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TLR 카메라 여러분들 그 옛날에 보던 디지털 카메라 뭐 요런 카메라들이 TLR 카메라의 대표적인 거 그리고 요런 필름 카메라 옛날 자동 필름 카메라들 혹은 요즘에도 보고 있는 저희의 이안 반사식 카메라는 아마도 요런 인스턴트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폴라로이드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요런 식의 카메라를 이안 반사식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안 반사식 카메라는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구멍이 두 개씩 다 뚫려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구멍과 사진이 찍는 구멍이 다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나눠져 있는 것들이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쪽 구멍을 통해서 지금 피사체가 보이게 되죠. 근데 찍고 있는 건 요 렌즈예요. 얘는요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만 대략적으로 볼 수 있지 사실은 요거와부터 요거까지의 미세한 거리 차이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촬영이 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아주 근사 값에 도달하기는 하죠. 아주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데요. 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요, 눈으로 보는 구멍이랑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밑에 이 아이패드 모니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면요, 눈으로 보는 구멍이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그대로 지금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 렌즈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렌즈를 한번 열게 되면요, 이 안에 혹시 살짝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이 거울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면 더 잘 보이려나? 여기에 지금 거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거울이 달려 있어 갖고요.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이 여기에 있는 거울을 만나서 위에 있는 프리즘에 닿게 됩니다. 프리즘, 오각형의 프리즘이라고 해서 저희가 얘를 펜타프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봤던 그 볼록 렌즈에서 상이 맺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혹은 저희가 이제 이후 수업에는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요 항상 상하 좌우가 바뀌어진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펜타프리즘을 통해서 상하 좌우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주고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실제로 내가 피사체를 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카메라로 잡고 있는 형태랑 아주 똑같게 100% 일치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것도 나중에 디지털 카메라 얘기를 할 때 다시 나올 건데 일부 카메라들은 98%, 97% 정도만 보여주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거의 100%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찍고 있는 각도와 실제로 카메라 사진에 찍히는 각도가 정확히 일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SLR 카메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제가 이 앞 얘기를 과거에는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결국 진짜 지금 중요한 거는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눈으로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면서 어디를 찍을지 결정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사진을 촬영하실 때 아무도 이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지
않죠. 사실은 저는 여전히 들여다보고 촬영을 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뷰파인더에 대한 어떤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때에는 지금 필름으로만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촬영한 사진을 저희가 바로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촬영하는 상태를 그대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뷰파인더의 역할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TLL 카메라를 한번 가볼게요. 네. TLL 카메라에 대한, 네, TLL 카메라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을까요? 사실 TLL 카메라를 이런 구조로 만든 이유는요, 사실은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하고, 이게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펜타프리즘이 들어가는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사진의 셔터를 열었다 닫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정밀한 기계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미러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사진 촬영과 동시에 미러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 이 여러 가지 구조를 다 만들려면요, 사실은 네, 가격이 되게 많이 비싸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두 개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게 지금 현재의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보시면은요, 네, 미러가 리스한 카메라죠. 네, 그 미러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안에 있는 미러가 리스한 거, 미러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카메라가 지금 미러리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인데요. 네, 보시면은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그대로 센서에 닿게 됩니다. 중간에 미러 구조가 없는 상태로 바로 센서에 닿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센서 때문에 이 센서에 들어온 빛들이 화면에 바로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한번 켜볼까요? 네, 이렇게 바로 지금 이미지가 들어오는 상태가 될 거고, 이렇게 들어온 게 사실 이 안에 있는 작은 뷰파인더 안에는요, 작은 모니터가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뷰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촬영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모니터를 보고 촬영하게 되는, 그래서 현재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요 머리 위에, 보통은 저희가 카메라 헤드라고 부르는데, 카메라의 머리 위에 지금 프리즘이 존재하는 요 공간이 없어진 상태, 얘가 이렇게 민둥민둥한 상태가 되는 걸 저희가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부르고, 이 TLR 카메라랑은 다른 게 DSLR의 구조를 정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하는 것과 모니터로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게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의 화면을 보고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SLR 카메라의 특징과 이 위에 헤드가 없어지고 구조적으로 단순해지는 요런 그런 형태들 때문에 네,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또 저렴한 상태의 좋은 카메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저렴하다는 얘기는요, 같은 조건 안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미러리스 카메라도 요즘 비싼 미러리스 카메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스펙의 SLR 카메라보다는 항상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가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